악마의 슬라이더를 배운 것에 대해서 후회 없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변화구를 많이 던진다고 나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페이스 모르죠. 강속구. 빠른 공이 오히려 많이 다치는데. 조용준 선수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에 대한 부담감보다 직구 그립에서 비슷하게 던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변화구를 안 던지던 선수가 갑자기 그걸 던지기 시작하면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주무기로 자주 사용하면 근육 자체도 그렇게 발달이 돼요. 지금도 그래요. 슬라이더 던지는 게 안 아파요. 직구 던지는 게 더 아파요. 변화구 던져서 빨리 망가진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So fly, all the bitches on me cause I'm so fly, so fly, so fly. All the bitches on me. 본인이 리드예요? 아니면 원래 대선배들이랑 이렇게 야구하고 막 형들이랑 야구하고 그러면 신인이니까 무조건 얘기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김동수 선배님하고도 그렇고 경환이 형하고도 그렇고 박경환 포수랑 할 때는 어땠어요? 생긴 형 깡패인데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 깡패야. 근데 실제로 딱 보잖아요. 안 그래. 좋았죠. 사인 봐요. 근데 고개 한번 흔들어요. 그러면 다른 거 줘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던져. 저는 진짜 건방진 건데 되게 편하게 해줬어요. 선배님 좀만 더 빠져주십시오. 그렇죠. 그때는 건방지. 왜냐면 저는 거의 포수 가운데를 보고 던지니까 선배님 가운데만 보고 제구하겠습니다. 예전에 장민석, 장기영이 얘가 원래 투수하다가 타자로 바꿨잖아요. 옛날에 경환 형한테 싸대기 맞았대. 신인 때 왔는데 그때 포수가 누구지? 현대 여러분 누굽니까? 현대 장. 장강호. 장강호 코치님. 장강호 코치. 죄송합니다. 네, 코치님. 장강호 코치님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올라. 장강호 코치님이 사인 내는데 경환 형보다 더 위에 선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마운드 딱 한 거야. 3자 범퇴로 끝났어요. 잘 막았네. 이제 장강호 코치님 말 안 한 거야. 별말 안 하고 박경환 코치가 나 장경일로 와. 또 잘 던졌다고 또 칭찬해주나 보다. 예? 여기 딱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싸대기 빡빡빡 맞으니까 자기 왜 맞는지도 모르고 던지라고 하면 던지지 새끼 목에 기부 세줄까? 근데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안 들어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야구는 정말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 못 받았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선수가 만일 선배님 반발만 빠지시오 이러면 공이나 똑바로 던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네. 제구나 잡아요. 결혼을 되게 몰래 했어요. 진짜 주변 친구들 한 30명 정도만 초대하고 야구 선수들한테 거의 청첩장 같은 것도 안 줬었어요. 알고 와준 후배들하고 용태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왔더라고. 김재벽 감독님도 오시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그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용태기 결혼식 때 제가 갔거든요. 전 축사까지 했어요. 앉아있다가 갑자기 축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재수 씨가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재활하고 있을 때 야구 보러 갔는데 와이프 썰 해야 돼요. 와이프 썰. 제 친구의 와이프의 여동생이에요. 와이프는 제가 야구 선수인데 진짜 게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거름뱅이처럼 야구장에서 막 이루고 다녔으니까 야구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갔는데 치킨하고 맥주를 딱 시켰는데 먹으라고. 근데 제가 이제 안 먹었죠. 먹어도 많이 먹어. 나 안 먹어. 이렇게 이제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와이프가 지가 무슨 연예인이야. 왜 개품 잡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먹으면서 해. 근데 아이보리 색깔 같은 거 후드 집업 같은 거 하나 있고 옆에 가방 하나 보이고 옆에가 이제 와이프거든요. 갈 때마다 뭐 한 번씩 시켜서 이제 신문 실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와이프가 더 조심하고 야 가자. 잠깐만 화장대 앞에서 한 2시간 안 되는 것 같아. 야 대충 해 그냥 뭐 니가 뭐 어디 나가냐? 그래도 나 조용준 와이프란 소리 듣는데 어디 가가지고 오빠 와이프가 되게 막 못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라도 이렇게 하고 가요. 선생님 그런 헤드라인 원하신 거 아닐까요? 조용준 미모의 아내와 함께 뭐 이런 거. 많이 떴어요. 재수 씨가 센스가 있는 거죠. 근데 본인도 즐기더라고요. 존경하는 감독이나 기억에 남는 분. 장원 감독님이 저한테는 제일 장원. 중학교 때 투수랑 같이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제가 야수를 했어요. 코치하고의 불화로 제가 못 버티고 몇 학년 때예요? 그게? 그게 1학년 계기가 있어요. 코치랑 굉장히 계속 사이가 안 좋고 막 이런 게 있는데 TV 보고 있잖아요. 뭔가 한 가지 이렇게 몰두하고 있으면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한 번 못 들으면은 집합. 형들 옆에 있으면 다 같이 봐. 지가 얘기하는데 이 새끼가 건방지게. 그때 당시에는 CD 플레이어 있잖아요. 항상 귀에 꽂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코치가 방에서 불러. 그럼 안 들리죠? 안 들리죠. 갑자기 도끼 눈 해가지고 막 겁나 뭐라 그러는 거야. 숙소에서 제가 공간이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가 터지는데 그날 이제 숙소 수도 공사해서 야 샤워실에 물 나오나 봐봐.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내가 틀었는데 안 나오니까 물이 안 나온다 했더니 갔는데 코치가 틀었는데 나온 거야. 아 지금 물 나옵니다 하더니 전화를 딱 끊더니 이런 개새끼가 코치를 엿먹이려고 숙소 다 집합시키더니 그거 하나로 다 때린 거야. 나 때문에 선배들이 맞았는데 그전에는 나한테만 지랄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 내가 진짜 무슨 사고를 치고 뭘 해가지고 맞으면 더 억울하지. 진짜 억울하게 맞았는데 옆에
형들도 자기들이 또 맞았으니까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날 너무 못 참아서 집에다가 전화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진짜 야구 그만두고 싶어요. 다음날 어머니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아 이제 나 그만하겠구나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장원 감독이 애들한테 그런 거야. 야 여기 어깨 좋은 애 누가 있어? 용준이가 좀 괜찮은데 와서 던져봐. 그 찰나예요? 관돌려고 그날. 하는데? 진짜? 던졌죠. 기존에 있는 투수들보다 더 멀리 던진 거예요. 너 투수해. 대답 안 하고 있었어요. 투수하라고 임마. 저 야구 안 할 건데. 왜 안 해? 갑자기 그때 하루 전날에 당했던 서러움이 막 폭발해서 혼자 울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다 나가라 그러고 장호영 감독이랑 딱 저랑 둘이서 앉아갖고 네, 있다가 코치와의 불화들을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코치가 너한테 말 안 하고 하면은 할 거야? 근데 갑자기 거기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어렸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 바로 거기 자리에서 코치를 딱 부르더니 그거 야수 코치잖아요. 이제부터 투수할 거고 너는 앞으로 얘한테 1도 얘기하지 마. 심부름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얘는 나만 손댈 거니까 넌 말하지 마.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장호영 감독님한테 하루에 한 3시간씩 불려다니면서 이제 운동했죠. 공개 들어갈 때 공 124kg인가 던졌는데 두세 달 지나고 35kg, 6kg가 되더라고요. 2학년 말 되니까 140kg 언저리 나오더니 3학년 동계 올라갈 때 146kg까지. 오 고등학생이. 근데 저보다는 좀 늦었네. 대학 가서 스피드가 네. 짝짝짝짝 올라갔죠. 피지컬은 거의 비슷했죠. 똑같죠. 네. 고3 때 73, 3cm 컸어. 확실히 방송 선배라서 그런지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엘리트 코스 나왔잖아요. 네. 중파는. 그리고 뭐 베이스볼 투나잇 그때 한참일 때 그럼요. 네. 어땠어요 그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많이 배웠죠.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는 많이 없었어요. 해설위원들이. 베이스볼 투나잇이라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만 100편을 넘게 하고 그때 야구가 126경기 때 100편을 넘게 나갔다는 거 거의 대부분 다 투입됐다는 거. 하루에 막 3탕 뛰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메이저리그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구 선수 입장에서 야구를 보고 이거에 대한 거를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를 내가 찾아보고 뭐가 있구나 하는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송기호 의원이라든가 김영준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분들은 저한테 반대로 야구에 대해서 물어봐요. 야구로서 얘기해주고 야구에 대한 것밖에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카메라가 누구를 쫓았어요. 누구 선수의 삼촌이다. 근데 저 삼촌은 어렸을 때 뭘 했고 가만보니까 이 집안이 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빠의 할아버지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운동을 했던 집안이다. 자, 이게 2005년 U18 국가대표팀에 커쇼와 앤더슨이 같이 뛰었어요. 그렇군요. 둘이 1988년생이고 또 가까운 지역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앤더슨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 당시에 커쇼는 지금의 커쇼가 아니었다. 커쇼는 팀에서 한 3선발, 4선발 정도였어요. 네. 와 진짜 모르는 게 없다. 와 메이저리그 정말 빠다. 나는 그걸 당연히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걸 갖고 거기서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얼굴 헷갈려요. 거기 이름도 헷갈리고요. 근데 야구적인 걸로만 빠져 들어가서 야구적인 것만 해야 되는데 메이저리그 알지도 못하는 게 나와가지고 무슨 트라웃이 마이크 트라웃. 네. WAR을 도저히 이 수치가 나올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2년차 때 더 좋았었어요. 굉장히 하이를 찍었어요. 나도 그때 왜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는 근데 상대성이라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가서 직접 부딪혀보고 적응 잘하고 운 좋으면 거기서 통할 수 있어요. 반대로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탑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100%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이크 트라웃 선수라도 우리나라 리그에 맞는 선수가 됐다 그러면 더 좋은 성적도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 트라웃이 하고 와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자마자 매장당했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저도 이제 미국 교육리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나라 환경적인 거에 적응 못할 수가 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히팅 포인트가 다른 게 뭐냐면요. 외국인 선수들은 진짜 슬라이더 저 앞에다 던지면 다 싱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계속 참고 투수를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런 야구가 이제 좀 다른 야구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리그 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최고의 리그는 맞죠. 근데 그 선수들이 무조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거기 30개 쳐도 우리나라에서 10개도 못 칠 수 있는 거고 그런 뜻으로 나는 얘기를 했는데 미친 갖다 비교할 걸 해야지 트라웃 같은 천재 타자가 한국에 오면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온통 욕이에요. 뭐 말 한마디만 하잖아요. 야구도 모르는 게 메이저리그도 안 가본 게 뭘 안다고. 그런 욕하는 분들은 와서 야구를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이제 없어지고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초반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막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매가 아픈 거야. 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점점 제 입도 줄어드는 것 같고 해설도 팬들이 많이 찾아주고 좋아해줘야지 나가는데 나가면 맨날 욕만 먹고 있으니까 PD들도 용준이 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거기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와이프가 한마디 탁 던지더라고. 하지마 그냥. 오빠가 왜 그런 욕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돈 벌게. 와이프가 정말 한 달 동안 공장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갔을 때도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코치들 월급이.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나 일 좀 더 할까?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류현진 선수 같은 팀메이트였다가 두산에서 잠깐 뛰었다 바로 방출된 선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선수 이름이 네. 뭐죠? 다저스에서 잠깐만. 류현진 선수랑 같이 뛰었다가 그- 아버지도 야구 선수였어요. 잠깐만 백인인데 일루 보고 그 외야 맞아요. 보고 어. 잠깐만 반슬라이크. 반슬라이크 그래요 여러분 스타 반슬라이크, 반슬라이크도 불과 그 해 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한국 와서 그렇게 적응 못해서 바로 다시 저는 돌아갔다. 반슬라이크 중계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제가 보면서도 왠지 모르게 반슬라이크 나오면 좌중간 펜스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순간에 꼭 그 반슬라이크가 하나씩 해줬었거든. 근데 중요한 게 그런 선수들이 왔는데 메이저리그 1군에서도 그렇게 시합 뛰고 하던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왜 말이 안 되죠? 제가 생각하는 야구라는 거는 그 리그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거기 적응하는 사람이 결국엔 해내는 거야. 예전에 일례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WBC 처음 할 때 그 돈트렐 윌리스라는 선수 아시죠? 네. 그 신인왕 받았던 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싱글A인가 WA에서 공 60개로 끝내요. 월요일인데 퇴근하자마자 오신 모양입니다. 많이들 오시고 지금도 아마 이곳으로 많이들 달려오시겠죠. 어제도 오늘도 교민들의 응원의 힘으로 한국 그날 걔 털렸어요. 졌어요. 아니 털리고 WBC 이후에 완전히 하락세로 해서 왜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와 KBO 리그를 딱 얘기를 하면 세계대회 나가면은 뭐 금메달도 땄죠. 항상 성적을 내요.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나라 야구 이렇게 잘하는데 외국 나가 무시당해. 저는 말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베스트 멤버를 하나 만들어 놓잖아. 또다시 두 번째 베스트 멤버를 만들려고 그러면 격차가 좀 나올 거야. 이렇게 딱 봤을 때 무게가 이렇게 많이 가.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팀을 하나 만들었지. 요런 팀을 또 만들고 그렇죠. 요런 팀을 몇 또 개를 만들고 만들 수 있죠. 요런 팀을 또 만들어. 네. 그러니까 그 선수층이 그만큼 탄탄한 거지. 정말 하이 클래스 올라가 있는 선수들의 레벨은 큰 차이가 네. 없지만 그 폭이 차이가 많다. 그렇죠. 이제는 말 못할 거예요. 처음에 현진이가 미국 가가지고 공 던질 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모든 사람이 막 했는데 잘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그리고 일본에서 항상 말 그러죠. 우리가 야구 랭킹 1인데 그런 논리면 일본 리그가 메이저리그보다 상위 리그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단기전은 절대 몰라요. 부산에 지금 타격 코치하고 있는 이도현 코치에게 피자포 끝내기를 맞았다고. 그때가 정민철 선배님의 은퇴 경기였죠. 은퇴식 한다 그래갖고 그날 관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많은 관중인데 제 은퇴 경기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가 그때 9대0으로 초반에 이겼었어요. 한 점 한 점씩 따라 붙다가 추격이 다 됐을 때 신영이 형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불펜을 딱 푸는데 신영이 형이 그때 당시에는 저보다 구위로 훨씬 좋았고 그리고 저 오기 전에 마무리 쪽에서 마무리하고 하고 있었고 이닝도 보니까 거의 9회 8회 지금 현재 나보다는 신영이 형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팔을 안 풀고 있어서 사실 예측한 겁니까? 팔을 안 풀고 있었어요. 근데 두성이 형이 옆에서 야 너 팔 풀어 임마 이러는 거죠. 형 내가 지금 나가겠어요? 신영 형이 나가겠지? 상황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독 모르는 거야 저거 삐리리 해. 그러니까 몰라 그 빨리 풀어. 진짜요? 혹시 나 나갈까? 모른다니까 빨리 풀어 임마. 딱 세 개 던지고 왔는데 아니야 나니까 감독이 코치 딱 나가면서 불펜 쪽으로 번호 한 번 다시 내가 줘요? 줘요? 제가 안쪽에 신영이 바깥쪽에 있는데 안쪽에 51번 우와 큰일 났다 부랴부랴 이제 막 풀었어. 그 상황에서 마운드 올라갔거든요. 안 되죠 당연히 몸도 안 풀리고 그래서 일부러 괜히 죄 없는 견제 몇 개 해보고 몸이 안 풀렸어요. 던지긴 던져야 견제 되니까. 몇 개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도영이 형한테 3런 맞았어요. 동점을 넘어 대역전극을 만든 한방. 그 현대 역전패가 된 건데 제 마지막 은퇴 경기였어요. 그 뒤로 마운드를 안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방출됐으니까. 더 안타까운 게 가수 수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형 나중에 꼭 재활 성공하면 등장할 때 음악을 하나 만들어줄게. 엄청나게 멋있는 노래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수원야구장에서 2번인가밖에 못 들어갔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현대 홈 경기 딱 끝나자마자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방송실 거기한테 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제 거 등장송 한 번만 틀어주세요. 앉아갖고 야구장에서 등장송 다 끝날 때까지 듣고 나왔는데 진짜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라운드를 밟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두성이 형이 나한테 분명히 그랬어. 감독 몰라 또라이야. 1위는 또라이였던 걸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임팩트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5시즌을 뛰셨지만 평균 자책점 2.59예요. 전체 커리어에서 너무 훌륭한. 그 와중에 신인왕도 받으셨고 구원왕도 받으셨고 한국 시리즈 MVP도 하셨고 본인은 행복한 선수였나요? 아니면 좀 아쉬움이 더 많은 선수였나요? 이제 그때는 회의를 느꼈어요. 내가 왜 야구를 했지?
왜 야구를 했을까? 물론 뭐 공부를 하면은 그것도 잘한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다른 거를 해봤었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쨌든 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좀 약간 야구로는 실패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더 많아요. 근데 반대로 차라리 내가 야구가 아닌 거를 해봤었더라면은 가끔가다 친구들이랑 뭐 공을 찬다거나 뭐 농구를 해본다거나 해보면은 딱 느껴요. 야구하기 잘했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한 분이 올려주신 글에 대해서 네.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네. 팬 입장으로서 조용준 선수는 짧고 굵게 야구 선수를 한 선수지만 그 몇 년 임팩트가 너무 컸고 15년이 지나도 팬들이 기억해주는 선수이기에 팬 입장에서는 조용준 선수는 매우 성공한 야구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와, 박수 한번 쳐야 되네. 이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네 나 성공했나? 또 이렇게 좋은 생각하면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또 감사드리고 선수 생활을 뭐 10몇 년씩 하더라도 야 너 누구 알아? 누구? 야 있잖아 이렇게 아니라 예를 들어 조라이더 야 한국 시리즈 수중전 한국 시리즈 명장면하고 안 나올 거야? 항상 그런 어떤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사에서 정말 큰 임팩트와 자취를 남겼다라는 게 다른 선수들 짜지고 그냥 짤 몇 개 모아봤자 어차피 한국 시리즈 그 하나 못 그렇죠. 이기니까. 한동안 제가 미련 없이 떠났는데 밤에 꿈을요 그렇게 많이 꿨어요. 야구하는 꿈을. 근데 그 야구하는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우리 같은 팀 동료들이 롱토스 하잖아요. 그 멀리 던지기 하는 잠깐 어깨가 너무 싱싱하게 어깨 안 아픈 컨디션 좋았을 때 그 느낌으로 공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잠 깨요. 근데 그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라 정말 20번, 30번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나면 너무 안 아프게 막 한 것 때문에 던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중학교 같은 데를 가가지고 한번 해보거든요. 15m를 못 던져.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제 왼쪽에 타투에 레터링이 있어요. Always remember me forever 해가지고 제 배번이랑 갖다 놨는데 결국에는 못 지켰어. 이 약속을. 그래서 위에다 덮었어요. 다른 거.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이렇게 추억해주시는 그렇죠. 팬들이 항상 날 기억해달라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제 이럴 기회 한번 하셔야 돼요. 가족이요? 그럼요. 올 수도 있는데? 우는 그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울면은 더 좋고. 와이프가 너무 저한테는 고맙죠. 고맙고 미안하고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 수술을 받았을 때도 결혼 전이었는데 계속 옆에서 끝까지 간호하면서 지켜줬고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께서도 딸 걱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기쁘게 또 저를 받아주고 몸 관리 잘하라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하면서 예쁜 아들 딸 낳고 잘 키우고 있는데 레슨장이 요즘 좀 침체기예요. 와이프가 요즘에 조금 많이 고생하는데 미안한 것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열심히 힘내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 같이 힘내고 고생하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죄송한 게 많았는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짜 세상 어디에 내놔도 항상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싫은 소리 안 듣는 큰애 우리 라온이가 이제 9살이거든요. 굉장히 우젓해요. 지금처럼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둘째 라엘이는 얘가 이제 저 닮았어요. 둘째가 완전 천방지축이에요.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천방지축이어도 좋으니까 행복한 시간 많이 갖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랑한다. 지금 하고 있는 레슨 주력을 해야죠. 좋은 엘리트 애들, 선수들 많이 지도해서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좀 배출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혹시라도 학교나 이렇게 지도자로서 가게 되면 지도자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박.